그 돈 받을 수 없어. 그 돈은 도윤이가 혼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잖아. 엄마,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돈으로 목숨을 연명해서 조금 더 살면 뭐하니? 그냥 이렇게 편히 있다가 가는 게 더 낫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어머니, 제겐 가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머니를 혼자 보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은 우리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주는 거야. 그것만 약속해줘. 그래, 그래, 내가 꼭 건강해질게. 오래, 오래 너희 곁에 있을게. 그리고 벽에 똥칠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거야. 안녕하세요. 저희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고아 출신의 젊은 남자와 수준이 있는 젊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신부의 어머니가 큰돈이 들어가는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을 치료비로 사용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들어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로 위에선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무릉덩이를 튀겼고 우산을 들고 걷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도서관 창밖을 바라보던 서연 씨는 괜스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원래도 책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이유 없이 도서관에 더 자주 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창밖의 빗소리에 무텨무심코 도서관 한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걷어올린 솜에 어떤 동작도 흐트러짐 없이 차분한 손길, 검은 눈동자가 책 제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 그는 도서관 사서 최도윤 씨.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서연 씨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존재감을 숨기지도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서관에 올 때마다 서연 씨는 은연중에 그의 모습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넘기는 손끝 낯선 사람에게도 차분한 미소, 책장을 오르내릴 때 보이는 선명한 팔뚝의 힘줄.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서연 씨의 눈에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와 도윤 씨의 첫 대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책을 고르는 척하며 그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서관 안으로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도서관은 너무 넓어서 책 찾기가 참 어렵네. 그러자 도윤 씨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떤 책을 찾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엄청 다정한 것도 그렇다고 딱딱한 것도 아닌 듯기 편안한 톤이었습니다. 아, 내가 최근에 봤던 소설인데 제목이 뭐더라? 아주머니가 머뭇거리자 도윤 씨는 망설임 없이 책 검색기를 조작하며 도와주었습니다. 혹시 작가나 줄거리를 기억하시면 찾기 쉬울 거예요. 그의 목소리와 태도는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 씨는 책을 고르는 척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을 들고 있던 서연 씨가 무심코 책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러자 책을 검색하던 도윤 씨가 아주 잠깐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하세요? 네. 그 책이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서연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관심 있어 보였나? 아, 네. 이런 철학적인 소설 좋아해요. 도윤 씨는 책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책이죠. 묘하게 울림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전에 읽었어요.
그제야 서연 씨는 작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으세요? 그 순간 도윤 씨가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의 책을 원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 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마다 도윤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책 전에 추천해 주신 거예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다행이네요. 이 책도 괜찮아요.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전작보다 깊이가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연 씨와 도윤 씨의 사이에는 아주 작은 하지만 확실한 연결이 생겨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서연 씨가 다가가면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서연 씨는 점점 더 도윤 씨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쓸쓸한 기분이 들던 그날 서연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책을 정리하던 도윤 씨가 잠깐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전 비 오는 날이 싫지 않아요. 왜요? 소리가 차분해서요. 그리고 책을 읽기 좋은 날이니까요. 그의 말에 서연 씨는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 더는 기다리지 말자. 그녀는 용기 내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대시도 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사들고 도서관으로 향하였습니다. 원래는 도서관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 자신이 마실 것이 아니고 도서관 사서가 자신의 책상 밑에 두고 마실 거라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연 씨는 도윤 씨에게 커피를 건네며 커피 좋아하세요? 아내 좋아합니다. 저 주시려고 가져오신 건가요? 네. 잠깐 드릴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랑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 순간 도윤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아니,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가씨 같으신 분과 식사를 할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도윤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생전 처음 이런 제안을 받아봐서 제가 조금은. 그럼 저녁을 함께 하는 걸로 알겠어요. 5시에 마치시니까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서연 씨는 말을 하고 곧바로 뒤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얼굴이 빨갛게 익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나왔지? 자신이 한 행동에 자신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함께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하면서 서로가 더 서로를 알게 되어 갔습니다. 도유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시골에서 살았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함께 세상을 떠나버려 고아가 되어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연 씨도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다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자신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자신의 기억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도윤 씨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 보니 낮에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고 퇴근하면 저녁을 간단히 먹고 곧바로 퀵배달을 하다가 9시 넘으면 대리운전 기사로 3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 9시에 도서관으로 출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은 좀 큰 대기업에서 취직해 있는데 부서가 좀 중요한 부서이지만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아 크게 힘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그 뒤로 또 한 번 더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 씨와 도윤 씨는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공유하는 감정, 도서관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한 산책과 카페에서의 수다. 어느 순간 그들은 서로를 보며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바빴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서연 씨는요? 저도요. 바쁘지만 요즘은 뭔가 기분이 늘 좋아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채 여름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서연 씨가 도윤 씨와 예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롯데월드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멋진 식사를 하고 함께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과 가로등의 불빛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도 조화로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서로 가볍게 안고 가벼운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도윤 씨가 매우 가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서연 씨 사랑합니다. 서연 씨는 빨개지고 발딱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도윤 씨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점점 더 깊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네.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본 거죠? 순간 서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도윤 씨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아요. 도윤 씨.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서연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어떤 순간이 와도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결혼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윤 씨는 따뜻한 그의 품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나도요. 결혼 준비는 설레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도윤은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돈이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서연 씨는 조금은 쉽게 생활하면서 7천만 원을 모아두었습니다. 서연 씨는 신혼집을 계약하기 위해 도윤 씨와 함께 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들어가려면 대충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살림 장만에 2천만 원 정도. 그럼 우리 모아둔 돈이 2억 4천만 원이니까 충분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서연 씨가 가지고 관리를 하세요. 전셋집도 그렇고 살림 장만도 그리고 신혼여행 계획도 모두 서연 씨가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이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서연 씨의 계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도윤 씨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내가 사용해도 되는 걸까?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 돈 저는 받기 어려워요. 제 7천만 원과 도윤 씨가 7천만 원 보태서 1억 4천만 원 한도 안에서 신혼집과 결혼 준비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해요. 왜요? 이건 당신이 오랫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저는 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서연 씨, 결혼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제 돈은 이제 우리의 돈이에요. 어차피 제가 가진 돈들은 우리의 미래와 탄생할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용하던 저렇게 사용하던 사용처는 서연 씨가 알아서 하고 돈은 서연 씨가 가지고 사용하세요. 저는 서연 씨가 하자는 대로 따를 겁니다. 그래도 이건 불평등한 것 같아요. 라고 서연 씨가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 씨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서연 씨의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서연 씨는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님 되시죠? 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환자분의 간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당장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간 이식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 기증을 받을 순서가 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생체 간이식이나 뇌사자의 간 구매가 가능한 방법인데, 간을 구매한다고요? 네.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간을 구입하고 이식 수술까지 하면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억 원이요? 서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회가 잘 맞아떨어져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생존할 때까지 지증자가 나타나야 하고, 수술을 하려면 그 전에 일단은 간을 구입할 금액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곧바로 간을 이송해 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병실에 두고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을 하였습니다. 독자님들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서연 씨를 위해 힘 좀 내시라고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그럼 서연 씨가 독자님들의 후원으로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럼 계속 사연 전하겠습니다. 그래, 결혼은 일단 미루고 내가 가진 7천만 원으로 시작해보자. 어찌되었던 2억 원을 마련해봐야겠다. 은행의 대출도 알아보고, 그리고 우선 도윤 씨에게 받은 1억 7천만 원은 먼저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다음날 저녁 카페에서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도윤 씨, 너무 미안해요. 저로서도 지금 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결혼은 뒤로 미뤄야겠어요. 도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의 상태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돈을 합해서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서연 씨는 정색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내가 그 돈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운 것도 아니고 도윤 씨의 피 같은 돈을 저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문제예요. 도윤 씨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자 도윤 씨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된다면 어머니는 홀로 남으실 텐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럼 저희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자는 말씀이세요? 네, 안 돼요. 집도 좁고 서로에게 불편을 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집에 식구 한 명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매우 간단할 것 같아요. 서로가 불편할 거예요. 서로가 더 많은 정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가족이 건강한 삶이에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러자 도윤 씨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서연 씨, 저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 순간 서연 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가 혼자 남는 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고 어머니 치료부터 해요. 네. 서연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 씨를 껴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대화를 하였지만 결국 서연 씨도 도윤 씨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 길만이 어머니도 살리고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 씨는 어머니에게 도윤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돈 받을 수 없어. 도윤이가 어렸을 때부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내가 도윤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도윤이가 내 혈육도 아닌데 그 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만약 그 돈을 받게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나 서연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 씨에게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래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 돈 절대 받을 수 없어. 서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너희 결혼 자금이잖아.
그 돈 내 수술비로 쓰면 안 돼. 너희 결혼하는데 필요한 돈이잖아. 그 돈 너희 미래를 위해 써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그 돈 받고 살아서 뭐하니? 살아도 미안하고 죽어도 미안할 돈이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보내줘. 순간 서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돈으로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서연 씨가 말하였습니다. 도윤 씨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혼자 남아 있는 것도 보기에 힘들어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어차피 함께 사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도윤 씨의 결정에 좀 따라줘요. 그리고 엄마가 도윤 씨에게 빚을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사는 게 갚는 거래요. 그러자 어머니는 서연 씨를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 내가 꼭 건강해질게. 오래오래 살아서 너희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볼 거야. 내가 꼭 도윤이에게 빚을 갚으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 살게. 그리고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다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랑이란 기꺼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윤 씨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연 씨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어요.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뭐냐고. 가족이요.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한텐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 씨와 만나고 어머니를 알게 되고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느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은 이제 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 서연 씨도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돈 그렇게 쓰라고 모은 거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쓰라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건강하게 퇴원하는 거야.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꼭 건강해질 거야. 엄마, 내가 건강해서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볼 거야. 서연 씨는 눈물을 터뜨렸고 도윤 씨도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랑 같이 있어줘요. 그래, 그래.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간 이식 수술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식관을 확보하고 정밀 검사까지 끝낸 후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수술은 최소 14시간 이상 걸릴 거라는 의사의 말에 서연 씨와 도윤 씨는 초조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병원 복도를 오가며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시간. 도윤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괜찮아지실 거예요. 응, 맞아.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수술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14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서연 씨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도윤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요. 정말.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회복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후 병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의 권위 있는 분위기에 손에는 꽃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 씨가 문을 열고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누구시죠? 그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래. 나야. 그제야 서연 씨는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버렸던 그 아버지? 어릴 적 아버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와 큰 다툼이 있고 난 후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고 서연 씨 역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거의 지운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날 용서하지 않겠지. 당연하죠. 서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병원장이 된 거야? 그래. 서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원장이요? 그래.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 내가 운영하는 병원이야. 그 순간 서연 씨와 도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 수술 소식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했던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병원 측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서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병원비 일부를 부담한 거야?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했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순간 서연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주고 있었다니. 그러나 아버지는 곧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신혼집 계약서다. 네.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걸 받든 받지 않든 너희가 선택해. 서연 씨는 도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요? 서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면 받아드릴게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개를 돌려 말하였다. 조용하고 단아한 목소리였다. 젊은 날 자존심과 홧김에 당신을 버리고 나왔지만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었어. 내가 늘 후회를 하고 살아왔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그놈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나의 발목을 늘 잡고 있었소. 지금은 정말 많이 늦었지만 당신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내가 남은 여생을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 이때 어머니는 누운 채로 고개를 뒤로 돌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난 후에 다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매일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언제쯤 들어오시려나 현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러자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태우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 도윤 씨는 신혼집에서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예요. 왜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순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기적을 선물한답니다. 결국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밝은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신부 대기실 앞에서 서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준비됐어요?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준비 다 되었어요. 천천히 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부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도윤 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예뻐요. 당신도 오늘 멋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겠지. 그 옆에서 서 있던 병원장 서연 씨의 아버지도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과 눈을 마주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말 없이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랑 최도윤 씨, 신부 김서연 씨. 두 분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그 순간 하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도윤아, 밥 좀 많이 먹어. 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은 다 맛있어요. 그래, 그래. 많이 먹어라. 아버지와 서연 씨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기적이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가족이란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기적을 선물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함께 만들어간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요즘 많은 사연들이 차가운 느낌과 분노를 유발하는 사연이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사연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으로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